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한지민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에 용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한지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쓸개와 담낭은 같은 말인가요? 담낭 용종은 어떤 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쓸개와 담낭은 같은 말입니다. 담낭은 간 아래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로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 용종이란 담낭 내강으로 돌출되어 있는 모든 병변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교수님, 담낭 용종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방문하시죠?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가 대중화되면서 우연히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검진 수진자 중 3에서 7% 정도에서 발견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럼 담낭 용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담낭 용종은 크게 비종양성 그리고 종양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종양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종양성인 콜레스테롤 용종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10mm 이하로 작고 다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성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편 3에서 8% 정도로 빈도는 낮지만 추후 악성화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병변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낭 용종이 진단되었을 때 비종양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을 구분하고 조기에 담낭 절제술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낭 용종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대부분의 담낭 용종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복통이 있다면 담석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심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담낭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대다수의 환자는 용종이 작고 악성화 위험이 높지 않아 추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복부 초음파로 변화를 추적하게 됩니다. 드물지만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 촬영, CT라고 부르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로는 용종의 세밀한 구조, 표면 구조, 담낭벽의 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CT는 담낭암이 의심될 때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나 임파절 비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진 초음파에서 담낭 용종이 있다는데 암이면 어떻게 하죠? 네, 외래를 찾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담낭 용종이 암일까 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복부 초음파로 담낭 용종을 발견하기는 쉽지만 비종양성 용종인지 종양성 용종인지를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나 대장에서 생기는 용종은 내시경 조직 검사로 악성 유무를 알 수 있지만 담낭은 수술 전까지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영상 검사로 악성 유무를 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영상의학과, 외과, 소화기 내시경 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담낭 용종의 치료 및 추적 관찰 유럽 진료 지침에 따르면 담낭 용종의 악성화 위험 인자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종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치료 결정 인자입니다. 10mm 이상의 담낭 용종은 악성화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용종 모양이 납작하면서 두께가 4mm가 넘거나 원발성, 경화성 당관염이 있다면 담낭암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위험인자가 있다고 모두 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상태와 여러 악성화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낭 용종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담낭 용종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가장 흔한 콜레스테롤 용종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담낭 용종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낭 용종 중에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용종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10mm 이상 크기의 담낭 용종은 수술이 추천되는데 크기가 크다고 해서 수술 후 모두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성 용종의 위험인자, 환자 나이, 기저질환,
영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술이 어렵거나 환자분이 수술을 거부한다면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용종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는 차선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담낭 절제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담낭 용종 환자는 대부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보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5%의 환자가 합병증으로 복통, 담즙 역류로 인한 위염, 설사 등을 겪는데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약물로 충분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적 절제를 하지 않은 담낭 용종은 어떻게 추적하게 되나요? 담낭 용종의 크기가 10mm 이하인 경우에도 악성 용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2022년 유럽 진료 지침에서는 담낭 용종의 크기와 환자의 악성화 위험 인자를 따른 추적 관찰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없는 6에서 9mm 크기의 용종 및 위험 인자가 있는 5mm 이하의 용종은 6개월, 1년, 2년째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낭 용종에 대한 정리와 환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담낭 용종의 치료와 추적 관찰은 임상 증상과 악성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낭 용종이 암이 될 수 있는 위험 인자는 60세 이상, 원발성 경화성 당관염, 4mm 이상의 담낭력 비율을 포함한 무경성 용종이 있는 경우입니다. 치료는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보편화되고 수술 관련 합병증이 매우 감소하였기 때문에 당장 수술이 필요 없다면 위험 인자와 크기에 따라 적절한 추적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서 수술이 필요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